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부동산과 사람 16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 투자주의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말이죠. 한국은행이 매년 두 번씩 국회에다가 금융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금융보고서에는 부동산 시장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시장의 보고서 내용 중에 일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업용 부동산 하게 되면은요,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사실은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쓰는 건데요.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준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인데, 상업용 부동산은 오피스텔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근린상가, 그리고 근린시설 있죠. 근린시설. 또 근린 주택도 있습니다. 이 근린주택은 일부는 주택도 있고 일부는 점포가 있는 것을 근린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량도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공실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잘못 투자하면 자금이 막힐 수도 있고요.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어보셔서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이자가 저금이었지요. 이자가 아주 적으니까 주로 주거용 건물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상업용 건물에 투자하는데, 사실은 이 상업용 건물, 부동산 이런 것들의 사실은 투자 수익률은요,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강남 상구에서도 상업용 건물의 수익률은 5%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평균 3%, 4%가 되겠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2017년 4분기 때 거래량이 11만 원이었습니다. 11만 원. 3, 4분기네요. 2017년 3, 4분기 때 11만 호가 거래가 되었고요. 2018년 1, 4분기가 되겠죠. 이제 1, 4분기가 되겠는데, 1, 4분기 때 거래가 10만 2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가 됐는데요. 한 7.8%가 감소됐습니다.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3, 4분기 때입니다. 3개월 동안에 11만 호가 거래가 되었는데, 올해 1, 4분기 때는 10만 2천 호 거래가 7.8%가 감소되었다.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공실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실률. 우리나라의 상업용 건축물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이 거래량 중에서요, 제일로 거래가 많은 게 오피스텔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거래가 제일로 많이 되는 게 오피스텔인데요. 2017년도에 오피스텔 거래량이 전체 상업용 부동산의 46.2%를 차지했습니다. 46.2%. 그랬다가 2018년도 1, 4분기 때는 51.2%입니다. 51.2%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제일로 거래가 많은 게
오피스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피스텔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하지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현재도 오피스텔을 많이 신축 건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제 착공 물량이 올해도 많이 증가하겠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중심으로 특히 근린 상가보다는 오피스텔이 많이 증가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공실률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실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공실률. 공실률이 2017년도에 오피스텔 공실률이 말이죠. 오피스텔 공실률이 12%였습니다. 12%. 그리고 이런 근린 상가의 공실률이 9.8%였습니다. 9.8%. 작년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12%. 그런데 2018년도를 한번 보면은 공실률이 증가했습니다. 12.7%로. 거의 13% 육박하지요. 그리고 상가의 공실률은 10.4%로 증가했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부동산 경기도 침체에 들어갔다. 이제 현재 조정기를 거쳐서 앞으로 침체기가 올 수 있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확실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무역 전쟁이 벌써 일어났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되고 있고요. 신흥국들의 자본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볼 때 악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8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2019년, 2020년도에 가면은 제가 볼 때는 공실률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공실률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오피스텔이나 근린상가, 근린시설, 근린주택에 투자하는데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지금 공실률이 12.7%인데요. 2, 4분기 때는 13%. 계속 공실률이 증가될 거라는 전망이고요. 그런데 혹시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분이 계신다면은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초역세권으로 가야 됩니다. 초역세권. 초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 좋은 거지요. 중심 상업 지역에 전철에서 1, 2분 사이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전철하고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초역세권. 이런 데는 그렇게 공실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공실률이 어느 정도 있는가, 거래가, 임대차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직접 시장 조사를 하고 투자하셔야 안전합니다. 자, 오피스텔도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린 상가는 투자주의를 해야 됩니다. 투자주의. 여러분, 이 근린 상가와 근린 시설과 근린 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근린 상가는요, 이 사무실과 점포가 있는 게 근린 상가입니다. 근린 시설도 마찬가지죠. 사무실과 점포가 있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근린 주택은 일부는 점포도 있고 일부는 주택도 있는 것이 근린 주택입니다. 그런데 근린 상가는 이건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것이 근린 상가입니다. 소유자가. 지분권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근린시설도 집합 건물이긴 합니다만은 소유자가
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근린상가는 소유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게 근린상가입니다. 이거는 정말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함부로. 그래서 2000년도 초부터 우리나라의 근린상가의 쇼핑몰이 호황을 이뤘죠. 아주 트렌드였습니다. 그때 이런 쇼핑몰에 근린상가에 투자하신 분들은 100%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투자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을지로에 있는 굿모닝 시티 쇼핑몰이 2008년도에 분양을 했죠. 2007년도, 8년도에. 그때 투자하신 분들 다 망했습니다. 지금 경매가 나오면은요, 감정가는 한 4천만 원인데 500만 원 주고 사고도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공실입니다. 공실. 그리고 그 4천만 원 건물이 한 평밖에 안 됩니다. 1, 2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상가가 오픈되어 있지요. 오픈 상가이기 때문에 공실률이 많고요. 이거 현재 감정가 4천만 원에 법원에서 경매로 500만 원에 낙찰 받는 순간 여러분 500만 원 자금 묶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만 나오고요. 의료보험만 지역보험료, 의료보험만 늘어날 뿐이고 아무런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림동에 르네상스 복합 쇼핑몰이 2004년도에 개장했지요. 역시 이것도 감정가 7,7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 주고도 가치가 없습니다. 감정가는 7,700만 원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700만 원도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을지로의 빌리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가 8천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도 투자 가치가 없다. 명동의 밀리오레입니다. 이 명동의 밀리오레는 2000년도에 지어졌죠. 그게 지금 3억짜리가 투자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구이동의 테크노마트 98년도에 96년 7년도 분양하면서 98년도에 오픈된 테크노마트도 감정가가 5천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사도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공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실이기 때문에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나비빌딩에 보통 오픈 상가 있죠. 한 평, 두 평, 세 평 이런 것들 경매 물건 나와도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경매가 아니더라도 일반 매매로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 취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투자 가치가 전혀 투자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1%도 안 됩니다.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그린시설 같은 거, 집합 건물 30평, 40평 업무용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들이 돈 모아서 일부는 자기들이 주택도 있고 점포도 있으니까 직접 거주하면서 주택을 거주하고 또 일부 전세 또 월세를 주기도 하고 일부 점포를 월세로 해서 수익을 내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린상가 절대 투자면 금물이고요. 오피스텔도 투자하는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초역세권 아니면 공실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실률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피스텔 임대료도 말이죠. 신규 공급 증가 등으로 임대료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가는 투자 수요의 꾸준한 유입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마곡지구 같은 경우가 있죠. 마곡지구는 인구가 유입되고 각종 기업체들이 각종 기업들의 연구원들 이런 단체들이 많이 유입되고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이런 데는 좀 투자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은 투자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투자하셨다가는 원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금이 묶이게 되고 공실이 되게 되면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대출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자 비용이 또 가중되고요. 또 세금 내야 되지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도 소폭 감소되고 있고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특히 근린 상가와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높아질 전망이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투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